미국 예일대 사회학과의 그레이스 카오 교수는 K-팝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인종과 계층 문제의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기도 한데요. 카오 교수는 방탄소년단을 접한 이후 K-팝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개인적 흥미를 학문적 연구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올해 5월에 방한한 바도 있는 카오 교수는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고려대 특강 제목은 여신, 가시나 그리고 사이렌으로서의 선미, 전 원더걸스 멤버가 선미팝을 개발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터뷰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일대의 대학신문 기사로 그 제목은 K-팝의 부상,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드러내는 것. 팬데믹 초기, 사회학자 그레이스 카오는 기분 전환을 위해 K-팝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이 인기 장르의 사회적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음악의 서브컬처였던 한국팝 또는 K-팝은 이제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변모했다. K-팝은 중독성 있는 후렴구, 세련된 안무, 화려한 라이브 공연, 완벽하게 제작된 뮤직비디오를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K-팝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의 음악을 필두로 좀 더 자주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열정적인 온라인 팬층을 형성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다. 그녀는 2019년 방탄소년단의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공연을 보고 그 음악에 매료되었다. 그 이후 K-팝의 장르적 특징과 더불어 K-팝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인문과학부의 사회학 교수이자 계층과 불평등 실증연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카오 교수. 그녀는 최근 예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팝에 대한 관심이 어떤 연구를 촉발했는지, 이 장르의 부상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장르에 익숙해질 것을 권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방탄소년단의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공연을 보고 K-팝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했다. 그 공연이 어떻게 개인적인 관심을 학문적인 관심으로 변화시켰나? 그 공연을 보고 마음속에 무언가 남는 게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봉쇄되었을 때 집에 갇혀있던 상황이 K-팝 영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봤다. 물론 K-팝의 부상이 중요한 현상이란 것은 느꼈지만 K-팝 자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K-팝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워싱턴 대학의 민족음악학자이자 음악가인 이원석 씨와 예일대학의 대학원생인 한국인 최미라 씨가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항상 인종과 민족, 아시아계 미국인에 관심이 있었다. K-팝이 중요하다는 것도 직감적으로는 알았지만 정량적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연구자로서 학계에 있는 것이 유리한 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명확한 연구 질문을 상정하지는 않았고 우선 배우려 노력했다. 그러다가 내 협력자인 이 씨와 함께 우리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한국어 수업도 들었다. 이제 나는 한국어를 읽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 씨와 함께 다양한 연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한 논문은 80년대 신스팝과 현재 K-팝 간의 연결에 관한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K-팝이 미국의 흑인 음악, 즉 R&B, 힙합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K-팝은 흑인 음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시티팝과 한국 버전 시티팝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또 다른 논문을 마쳤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에는 레게에와 K-팝과의 연결에 관한 논문을 시작할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2명의 데이터 과학자와 함께 2021년 방탄소년단의 트윗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다. 이 트윗은 애틀란타에서 6명의 아시아계가 포함된 8명의 여성들이 살해된 지 약 일주일 후에 발생한 것이다. 놀랍게도 스탑 아시안 헤이 또는 스탑 AAPI 헤이드에 관한 이 트윗은 올해 가장 많이 리트윗되었다. K-팝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팬들 역시도 이미 매우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트윗을 하기 전후 총격 사건에 대한 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분석은 수백만 개의 트윗을 포함함으로 매우 데이터 집약적인 작업이다. 지난 3월 당신은 캠퍼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변혁적 가능성에서 K-팝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강연을 했다. 그런 가능성의 예시는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SNL 공연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다. 특히 내 또래 사람들은 무대에서 비영어, 비서구언어로 노래하는 동아시안들을 본 적이 없었다. 음악이나 공연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방탄소년단의 등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은 아시안의 얼굴을 더 가시화했다. 그들은 타임지 표지에 실렸고 모든 주요 매체에 등장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국인 혐오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했지만 또한 외모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 당시 방탄소년단은 아시안이기에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너무나도 거대하고 열정적인 팬덤이 달려들었다. 그러면 기자들이 이를 보도했고 갑자기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아시아와 관련된 것들을 조롱하는 것이 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용납되는 모습들이 관철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등장과 그들의 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뉴스로 다뤄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을 백악관에 초대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과 5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영국 뉴웨이브와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의 인종과 지역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으며 두 장르에서 미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신은 학생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나? 나는 학생들이 대중문화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언뜻 대중음악은 진지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인종, 민족, 성별, 국가 정체성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음악 장르 자체다. 물론 오늘날의 학생들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소비한다. 우리 세대는 라디오를 듣거나 MTV를 통해 음악을 접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음악들을 많이 듣기도 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지금의 학생들보다는 장르에 대한 감각이 더 좋았다. 오늘날 학생들은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음악을 소비한다. 이는 알고리즘을 통해 그들이 좋아하는 곡과 유사한 곡을 제공받는 장점은 있지만 다만 이것이 반드시 같은 장르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음악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가질 수 있지만 특정 곡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식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음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는 보통 흑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 백인 주류 사회가 소위 마이너리티 모델이라며 아시안을 길들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리티 모델은 모범적이고 성공한 소수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주로 활용된 것이 한국계와 일본계 미국 이민자의 일부 성공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 안에는 백인에 이은 2등 시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이것이 인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물로 1992년에 LA 폭동을 꼽을 수 있겠죠. 미국의 허밍턴 포스트는 당신이 본 루프 코리안 밈 뒤에 숨겨진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텍사스 대학의 한국계 교수인 웬디성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루프밈을 사용하는 건 흑인과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의 벽을 더욱 높게 쌓으려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루프 코리안 밈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백인의 대리자로 활용해 흑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LA 폭동도 아시안에 대한 차별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라는 비극적인 형태였고 그것도 한인 사회 내부로 한정됐습니다. LA 폭동에 대한 미국 사회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흑인 차별이 중심에 있으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시안 차별에 대한 부분은 무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린 기사를 보면 K-팝의 부상은 아시안 차별 이슈를 좀 더 개선된 형태로 한인 사회를 초월해 인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